안녕하세요. 탈모 전문으로 하는, 즉 탈모 치료, 모발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탈모의사 모리원 이상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탈모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첫째는 2부작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첫째는 남성형,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둘째는 월형 탈모와 두피염에 관해서 각각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경청 바랍니다. 자, 남성형, 여성형 탈모. 우리가 이제, 약간 틀리죠.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한 탈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랑 여자가 그 형태가 약간 다르고, 그리고 남성형, 여성형 탈모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약간, 남자도 여성형이 될 수 있고, 여성도 남성형 탈모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성형, 여성형 탈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탈모에 대한 관심이 무지 많습니다. 거의 한 10년 넘게 매일 탈모에 관한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기사를 좀 보면은요, 이건 기사 제목인데, 탈모,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 탈모와의 전쟁, 모발 이식 수술의 진화, 그리고 대기업 회장님이 탈모 방지 샴푸를 잘못 썼다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젊은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여성 탈모, 급증하는 여성 탈모 도대체 원인이 뭐길래, 그리고 탈모, 심장병과 관계가 있다. 놀랍죠? 우리 단순한 머리카락이 빠지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혈관 질환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도 8개월간 스케줄이 없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탈모 환자들의 선택은 모발 이식이다. 또는,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 홍상 캔디였다. 100만인의 탈모를 배신한 광고, 이런 제목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땡땡바이오, 주가 급등. 제목을 보니까 탈모 예방 제품 개발 착수. 탈모 예방 제품을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많이 들썩거릴 정도로 탈모에 대한 시장도 되게 크고 탈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아침에 머리를 빗을 때 한 번 빗었는데 빛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나면 깜짝 놀라겠죠. 누구라도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무슨 병이 생겼나, 왜 이러지, 병원 가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누구라도 하게 될 겁니다. 며칠 전에 나온 이 기사인데요. 탈모증을 앓고 있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3년간 남자가 머리카락을 안 자르고 계속 3년이나 길렀어요. 그리고 가발을 만들어서 그 머리카락이 없는 여자친구에게 가발을 만들어줘서 세계적인 토픽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진 보면, 지금 전 사진을 보면 여자분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완전 대머리고, 남자분은 머리가 긴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반대가 돼 있죠.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찍고 있네요. 자, 이 사진은 아주 극단적인, 아주 심한 형태의 이제 남성형 탈모를 보는 건데요. 이 사진을 굳이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모발 이식 같은 거 할 때 보통 양쪽 귀에 보시면 귀에 4cm에서 6cm까지를 우리가 연구모로 보고 모발 이식을 합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이 일반모와 연구모가 있어요.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빠진 부위는 연구모고, 저 머리가 다 빠질 때까지도 옆머리 뒷머리는 남아있죠. 그래서 이걸 연구모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은 연구모를 옮기 심으면 연구모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유지가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연구모란 말로 살짝 돌리는 이유가, 연구모를 심었지만 약간 세월이 지나면 약간 빠지고 좀 가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에서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4cm, 6cm 정도까지를 연구모로 본다고 그랬는데, 귀의 위의 경계로부터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거의 이 위에 그 경계 밑에까지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아주 극단적으로 좀 심한 분이라서 이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두피 모발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상식이 좀 있어야겠죠. 그죠? 꼭 의사가 아니라도. 자, 우리는, 두피 모발은 열과, 추위, 자외선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두피를 보호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작게는 8만 개, 많은 사람은 한 13만 개 정도까지도,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고난 머리카락이 원래 가늘거나 원래 개수가 작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아무리 모발에 대한 탈모 치료를 하더라도 원래 갖고 있는 모발의 개수보다 더 개수가 많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모발의 개수는 언제 정해지냐면 우리가 사실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태아 때 모낭 세포의 개수가 정해진 채로 세상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머리카락이 10만 개였는데 뭐 어떤 비싼 병원에서 탈모 치료를 해가지고 10만 개보다 더 많이 뭐 11만 개, 15만 개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10만 개였는데 빠져서 5만 개가 됐다. 이걸 치료를 잘해서 8만 개, 10만 개로 돌리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원래보다 많게는 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20살 전으로 모발은 최고의 밀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노화에 의한 탈모는 누구라도 진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70이 넘어가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통계를 보면 한 46% 정도에서 탈모를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머리카락은 평균 100개 이내로 빠집니다. 근데 100개 이내가 그러면 매일 계산을 해야 되냐? 원래대로 하려면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을 일일이 머리카락 감을 때 샴푸할 때 머리카락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할 때 랩을 써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머리카락을 확인하고 다 모아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통 자기가 느끼는 게 보통 한 50개 정도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1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기가 100개가 빠진다. 100개까지 정상이니까 내가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100개가 빠지면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의 굵기도 사람마다 다르죠. 그거는 이제 평균 한 40에서 1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머리카락은 보통 0.2, 0.3cm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모발이 너무 머리카락이 약해졌다. 그러면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병원 가면 성장 속도 검사를 해서 내가 정상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약해졌나를 또 확인할 수도 있는 진단 방법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또 머리카락은 고무줄처럼 약간 딱 잡아서 쭉 늘리면 살짝 늘어나요. 그게 이제 원래 길이 외에 한 20, 30% 정도는 살짝 늘어나는 그런 탄력성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성장이 빠르고요. 겨울보다 여름이 계절적 요인으로 좀 더 성장이 빠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리카락의 구조를 알아야 되죠. 맨 위에 보면 피부입니다. 피부. 이제 두피가 되는데, 이거는 두피 안쪽에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모낭이 딱 모근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건데요. 이거를 보면은 맨 밑에 보면 모유두 세포라고 있어요. 더말 파필라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포입니다. 머리카락의 모낭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서 모낭세포가 자랄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세포가 모유두세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모유두세포를 어떻게 하면 잘 자극을 해서 머리카락을 잘 자라게 할까 이걸 연구하는 게 거의 대세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혈관 내피세포라고 있고 혈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상식적으로 모발 하나하나가 머리카락이 혈관의 영양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생긴다든가 이러면 그 자리에 머리카락이 안 나죠. 그죠? 흔히 말하는 떼빵 같은 게 생기죠. 그런 이유는 흉터 때문에 영양 공급에 혈액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괴사가 되는 겁니다. 위에 보면은
잇모근이라고 있어요. 빨갛게 돼 있죠. 저건 뭐냐면 머리카락은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뭐 깜짝 놀라거나 소름 끼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머리카락이 선다고 그러죠. 실제로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닭살 생기듯이 머리카락이 이제 서게 되는데 그 원리가 잇모근이라고 저기 있어요. 저 기울어져 있는 머리카락이 잇모근이 긴장을 하면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렛대의 원리로 밑에 있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 있는 머리카락이 여기서 당기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피부 위에 있는 머리카락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서게 한다 해서 잇모근 이런 구조로 주로 되어 있다는 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모발은 성장 주기가 있어요. 성장 주기.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치료, 아무리 나쁜 치료를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이제 뭐 살을 많이 뺀다, 몸에 안 좋은 걸 먹었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탈모가 될 수는 있는데 오늘 뭐 몸에 해로운 걸 먹었다고 해서 바로 내일 아침에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 이유는 모발은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있어요. 이것을 모주기라고 하는데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로 나눕니다. 뭐 중간에 살짝 다른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세 개로 나뉘고요. 성장기는 3에서 5, 6년, 퇴행기는 한두 달, 그 다음에는 이제 휴지기는 퇴행기는 한두 달로 보기도 하고요. 1, 2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지기는 3달에서 6달까지도 봐요. 이 말은 휴지기란 뜻은 어떤 머리카락이 휴지기로 들어갔다. 이 말은 맥시멈 6개월 안에는 이 머리가 빠질 머리카락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이 많은 머리가 하나하나 모주기가 미세하게 다 틀려요. 이 모주기가 만약에 이 많은 머리들이 똑같다면 모든 사람이 어느 순간 다 한 번씩 대머리가 됐다가 또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머리가 왕창 났다가 또 어느 주기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대머리가 됐다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머리카락이 빠지면서도 웬만하면 유지를 잘하고 있는 이유가 이 머리카락마다 모주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탈모의 원인이 되게 궁금한데요. 탈모 뭐 유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우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아빠가 엄마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유전 요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원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다른 원인을 알면은 우리가 탈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한번 보면 중요한 게 남성 호르몬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남성 호르몬의 활성화된 형태인데요. 남자들이 주로 많지만 남자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있듯이 여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탈모조차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모발을 형성하는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탈모를 유발해서 우리 주로 먹는 탈모약,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런 약은 이 DHT를 떨어뜨리는 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 보면 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또 직업이 밤낮이 바뀌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 병원에 굉장히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졌다, 구멍이 나는 원형 탈모가 생겼다, 두피염이 생겼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제가 실제로 많이 보는 것이 유전 남성 호르몬 다음으로 불면증이 되겠습니다. 또는 꼭 불면증이 아니더라도 낮에 아무리 많이 자도 제 시간에 자지 않으면 안 돼요. 저녁에 우리가 10시 넘어서 나온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낮이 바뀐 직업을 가지신 분들,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들, 불규칙한 분들은 탈모가 굉장히 쉽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 하시는 분, 디자이너, 뭐 작곡가, 작사가, 뭐 연예인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불균형, 이거는 쉽게 말하면 다이어트를 말하는데 우리가 다이어트는 보통 평균 한 달에 2kg 정도를 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2kg가 넘어갔다. 심지어 이제 한 3kg, 5kg. 우리가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어떤 연예인들 뭐 2달 동안에 30kg를 뺐다. 그래서 기사가 막 크게 나오고 이런 일이 있죠. 거의 대부분 탈모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오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지방을 뺀다는 건데 지방 자체에도 영양분이 되게 많아요. 줄기세포 물질도 되게 많고 이것도 다 빠져나가는 거고 지방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근육도 빠져나가고
많은 영양분 소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탈모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이어트를 할 때도 천천히 한 달에 2kg 이내로 빼는 게 좋고, 한 달에 2kg가 작은 게 아니죠. 10개월이면 무려 20kg를 빼는 거니까 꾸준히 빼는 것이 훨씬 리바운드, 요요 현상이 안 생기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근원이죠. 모든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탈모도 당연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되게 안 좋고요. 영양 불균형, 조금 전에 말했고, 호르몬 불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그 다음에 콜티졸 등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이게 생활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긋나기 때문에 탈모 원인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고요. 중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중금속 검사를 꼭 하는데 납이 나온다든지 수은이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중금속을 빼주면서 영양치료를 해주면 머리카락이 많이 좋아져요.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리고 에너지 대사장애, 저체온증, 그 다음에 임신에 의해서도 탈모가 될 수도 있고 출산에 의해서도 탈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과다한 출혈 이런 게 원인이 되고, 우리 성병 중에 매독이라고 있는데 이 매독에 의한 탈모도 생각보다는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탈모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두에 말했듯이 남성형 탈모는 다 남자의 탈모냐, 여성형 탈모는 여자의 탈모냐, 그게 아니고요. 남성형이라는 건 주로 남자가 생기지만 그 모양이 있어요. 여성형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형 탈모 중에 가장 흔한 거 M자 탈모죠. M자 탈모.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모발 이식하러 많이 오는데요. 자기는 전체적으로 탈모는 없고 괜찮은데 양옆에가 너무 보기 싫게 샤프하게 많이 들어가서 너무 보기 싫다, 꼭 깡패 같아,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할까? 이런 데는 아무리 탈모 약 먹고 탈모 치료해도 솜털 정도 나지 그 치료를 안 하면 금방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발 이식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처럼 또 정수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빠지는 거, 이거는 원형 탈모가 아니고요. 이걸 또 원형 탈모라는 말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정수리 탈모입니다. 남성형 탈모의 대표적인 경우.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 전체가 앞머리가 통째로 앞머리랑 정수리가 전체가 없는 머리카락이 되는, 이게 남성형 탈모가 되겠습니다. 남성형 탈모의 특징은 방금 말했듯이 헤어라인 또는 정수리, 그 다음에 측두부, 후두부 위에 다른 데도 물론 될 수 있고요. 그 원인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원인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뭐 모발 이식이 제일 확실하지만 어떤 분은 모발 이식이 필요 없고 그냥 빠지는 걸 안 빠지고 얇은 모발을 굵게만 해줘도 탈모가 개선되는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치료만 하기를 권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존 모발이 약하고 이미 빠진 지 오래돼서 치료 효과가 없는 부위를 가진 부위는 이식을 해야 돼서 모발 이식과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치료로는 이제 먹는 탈모약이 있고요. DHT라는 호르몬을 조절하고 두피 혈관을 확장하고 또 이뇨제 중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르는 게 있어요. 남자, 여자가 바르는 그 미녹시딜이라고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그 포명토로 돼서 자극을 좀 덜하게 만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에서는 여러 가지 또 물질이 또 있습니다. 바르는 거. 그리고 치료에 탈모 전문 병원 오시면 무조건 뭐 1년 6개월 치료하라고 안 하고요. 이 정도면 잠만 잘 자도 되고 다이어트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조금 줄이시고 체중을 어느 정도 회복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안내만 드리고 돌려보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먹는 약, 바르는 약만 처방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먹는 약, 바르는 약 안내 다 하고 병원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오셔서 몇 달 동안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면 먼저 어떻게 하냐, 상태 분석을 해야겠죠. 먼저 임상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 당겨보고 두피 진단기로 두피도 확인하고 머리카락 굵기도 확인하고, 그리고 풀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머리카락을 당겨봐서 진짜 몇 개가 빠지는지, 정상적으로 빠지는지, 정상보다 훨씬 많이 빠지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본 검사로서 혈액 검사, 그리고 모발 성분 검사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아주 기본적으로 간, 콩팥, 콜레스테롤, 갑상선 이런 건 우리가 좀 보고 확인하고 비타민 D 수치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긋난 분, 뭐 빈혈이 있거나 이런 분, 갑상선이 안 좋다 이러면 다 그거를 치료해도, 그것만 치료해도 또 모발이 많이 좋아져요. 그런 분들은 따로 탈모 치료를 할 게 아니라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발 성분 검사라고 해서 모발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 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혈액 검사를 알 수 없는 세포 수준에서 호르몬, 미네랄, 중금속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걸 또 정상을 벗어난 분들은 정상화시키면 모발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하나도 안 하고 두피 진단기만 본다든지 의사가 환자한테 물어만 본다든지 뭐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기본적인 검사는 꼭 필요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병원에서 이식을 할 수도 있고 두피 주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미네랄이 많이 빠져서 그런 분, 또 빈혈이 심한 분, 이런 분들은 영양수액, 미네랄만 쭉 넣어줘도 한 10번, 20번 정도만 넣어줘도 머리카락이 성큼성큼 자라요. 아무 치료 안 해도. 그리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탈모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혈압약으로 혈압을 안정화시켜줘도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이런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병원에서 두피 주사만 한다든가 병원에서 이런저런 주는 약이랑 먹는 약 이런 거 먹으면 근본적인 그 사람의 원인을 놓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꼭 탈모 전문 병원을 가서 한번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형 탈모를 한번 보면요. 여성형 탈모는 또 여성형이니까 그 형태가 좀 다르다는 뜻이겠죠. 가장 우리가 쉽게 보는 형태가 바로 이 형태입니다. 이 사진. 미드라인. 한가운데가 먼저 쭉 피게 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한가운데가 먼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밀도도 떨어져요. 원장님, 그게 아니고 누구라도 머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산의 정상이니까 능선이니까 이렇게 가르마를 타다 보면 여기 누구라도 비어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르마를 가지고 이제 기구를 가지고 가르마를 1cm 간격으로 쭉 옆으로 한번 타보면 바로바로 비교가 되죠. 정수리에 비해서 다른 데는 그래도 멀어질수록 머리카락의 굵기 밀도가 좋은데 이 가운데가 밀도가 제일 떨어져 있는 거는 쉽게 확인이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정말 가르마까지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게 많이 비어 보이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머리에 요 정도 부위까지는 상대방도 볼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가 눈에 많이 들어오죠.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이 부위는 심해도 자기 직접 못 보지만 이 부위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서에는 에그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모발의 탈모를 우리가 느끼는 중요한 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 가운데가 먼저 비고 양쪽으로 쭉 퍼지기 때문에 이것을 크리스마스 트리다 해서 크리스마스 나무고 양쪽으로 가지가 퍼지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 여성의 탈모의 가장 흔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심해지면 이 사진처럼 종술이 되게 심하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그 정도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계속 진행한 사람이 있죠. 이 정도 심하면 다 검사를 해봐야겠죠. 빈혈이 생겼는지, 체중을 많이 뺐는지, 혈압이 높은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을 꼭 확인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측두부. 보통 어떤 분 보면 원장님 저런 괜찮은데 양옆에 옆머리가 자꾸만 너무 밀도가 떨어지고 너무 휑해요. 머리를 이렇게 묶으면 여기가 두피가 너무 많이 보여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원서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여튼 갑상선 질환이 주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 임상에서 보면 피검사에서 확인해 보면 갑상선이 대부분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이제 측두부가 이렇게 비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의학적으로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조물주가 어떻게 만들어 놓았냐면 이
정수리나 다른 데는 제곱센치당 100개면 여기는 제곱센치당 60개 정도로 밀도를 더 틀어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많은 모발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원래 좀 작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으면 눈에 많이 들어오죠. 전체적으로 탈모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원래 많았으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원래 좀 작았으니까 많이 보이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런 걸 요청을 많이 해요. 고소를.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뭐 위로 묶기도 하고 뒤로 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데 이제 너무 두피가 보이면 깜짝 놀라죠. 또 여자분들은 또 자주 또 친구들도 만나고 점심때 또 개모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게 하시죠. 그때 이제 친구들이 야, 너 머리가 왜 그래? 이러면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예, 척두부 때문에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형 탈모의 우리가 특징을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수리 정중앙의 모발이 앞뒤로 가늘어지면서 밀도가 쭉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여성형 탈모다. 그래 먼저 나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 옆에서 좀 봐주세요. 잠깐 앉아봐 해서 빗이 있죠. 빗에 이제 가느다란 빗을 가지고 아니면 뭐 나무젓가락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정수리를 제일 먼저 그분은 앉아 있고 테스트 하시는 분은 서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잘 보이니까. 그래서 정수리 한가운데를 먼저 쭉 봅니다. 그래 이제 머리카락의 굵기랑 간격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제 상대방 여기 이쪽으로 보게 하고 이게 뒤통수고 이제 이게 테스트하는 사람이면 이 상태에서 이제 옆으로 이제 하나씩 1cm 간격으로 이제 가르마를 타 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돼. 이 밀도랑 굵기가. 그런데 야, 다른 데는 괜찮은데 정말 가운데가 너무 밀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리고 꼭 얼핏 보면 약간의 흉터처럼 살짝 머리카락이 비어있는 부위가 약간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성형 탈모 중에서도 조금 오래된 여성형 탈모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치료, 뭐 약을 먹거나 뭐 바르는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해도 조금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게 이제 밀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분은 아예 맨 처음부터 뭐 이런저런 치료를 할 것 없이 아예 모발 이식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척두부가 옆에가 약해지는 분, 전체적으로 약화돼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에서 자꾸 진행하는 이런 게 여성형 탈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성형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 뭐 다 있지만 그래도 유전이랑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여성형 탈모도 남성형 탈모처럼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탈모의 원인은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서도 크게 보면, 5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유전. 둘째, 남성 호르몬. 셋째, 수면, 영양,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치료 방식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이거는 탈모의 여러 원인 중에 이 단독 원인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가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탈모약을 먹지 않는다. 이러면 큰 구멍이 난 채로 치료를 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탈모약을 먹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아주 중요하죠. 생활 습관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몸에 나쁜 건 안 먹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잠을 충분히 제 시간에 깊게 자는 겁니다. 우리가 탈모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몇인 줄 아세요? 밤 10시부터 시작입니다. 보통 새벽 3시까지 이어지고 맥시멈 보통 5시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환자들한테 말할 때 10시에 주무세요, 9시 반에 주무세요,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해요. 왜냐면, 나름 일 끝내고 집에 와서 나름 자기의 자유시간인데, 퇴근해서 와서 밥 먹고 자면 뭐 일상생활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너를 늙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
맥시멈 한 12시가 넘지 않고 보다 웬만하면 11시 안에 좀 주무세요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환자들한테 두피 주사를 착 놓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때마다 거의 뭐 여기가 수면 클리닉인가? 이 정도 저 스스로도 착각이 들 정도로 잠에 대한 얘기를 하루 종일 입 아프게 합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일찍 일어나는 그런 건 괜찮죠. 제가 조금 전에 새벽 3시, 맥시멈 5시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못다한 과제가 있거나 못다한 일이 있는데 해야 된다. 그러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건 좋아요. 쉽게 말하면 아침형 인간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야간형 인간, 야행성 이런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탈모가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잠을 좀 일찍 주무시라 이런 말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 오시는 분 중에 아까 말했듯이 잠을 잘 못 자고 불규칙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직업이 뭐 수백만 개가 넘겠죠. 그 중에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직업이 저희 환자분의 거의 30, 40%를 차지합니다. 뭐냐? 광고 쪽에 있으신 분, 연예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연예인분들, 그 다음에 또 디자이너라는 이름이 붙은 분, 뭐 패션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하여튼 디자이너라는 이름만 붙으면 보통 잠을 깊게 못 자고요. 시간도 불규칙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요리사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아는 음식점이 보통 10시, 12시에 끝나죠. 근데 그분들이 설거지하고 이렇게 뒷정리하고 끝나는 시간이 보통 새벽 2, 3시랍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더라도 보통 그 시간 이후니까 요리사, 조리사분들도 탈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머리가 당겨져서 탈모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면 탈모가 되기 쉬운 이유가 머리가 길면 중력에 의해서 좀 더 머리를 많이 당기겠죠. 그리고 자기끼리 엉키면서 한 번 더 당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쭉 당기는 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모낭이 약해져요. 그리고 비행기 타는 우리 여성 승무원들 보면 이렇게 가끔씩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딱 다니시죠. 그런 분들도 묶었으니까 계속 머리를 당기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세게 묶으면 머리카락 모낭도 실제로 약해집니다. 그걸 꼭 조심을 해줘야겠고요. 그리고 여성의 탈모의 치료로 보면은 먹는 탈모약도 있는데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남자 태아의 성기의 변형이라는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분, 뭐 자궁을 이런저런 이유로 뗐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폐기가 왔다든지 이런 분은 남자들이 먹는 탈모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탈모약은 남자분이랑 프로테지 농도는 다르지만 똑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탈모 전문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약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탈모약 먹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참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좀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좀 20대 초반에 남자의 대학생이 옵니다. 엄마랑 같이. 근데 남자애는 얘기를 많이 듣고 친구들도 먹고 있어서 자기도 이제 먹으려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얘 장가 가는데 나중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엄마가 엄청나게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의 10케이스면 10케이스 다 똑같이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해요. 자, 탈모약의 부작용은 크게 보면 일단 탈모약을 설명드려 먹는 탈모약을 기준으로 뭐냐면 두 가지 약 계열이 있습니다. 피나스트레이드 계열이 있고 두테스트레이드 계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 1%, 이쪽이 부작용이 5%입니다. 이 말은 이게 좀 더 강한 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병명이 먹으면 그 부작용을 느낄 확률이 1%, 5%니까 살짝 굉장히 적죠.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건 맞는데 보통 탈모약을 끊고 열흘 정도 지나면 한 절반 정도가 몸에서 빠지고 한 달 안 먹으면 거의 다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두테스테라이드 계열은 한 6개월까지도 간다고는 돼 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럼 탈모약의 부작용은 뭐냐?
크게 보면 두통, 편두통, 관절통, 성욕감퇴, 성기능감퇴, 간 나빠지는 거,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에 고환통, 여성형 유방이라고 해서 가슴이 약간 커지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 미만이 되겠습니다. 1% 미만. 그리고 끊으면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임신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전에 그 어머니처럼 우리 아들 걱정인데 난 안 먹이고 싶다. 안 먹이고 싶다. 이렇게. 임신이 잘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정자 양과 운동성이 100이 정상이면 30 이하로 떨어질 때 임신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약은 80에서 90%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희 병원 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약을 드시면서도 전부 다 임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이제 불임의 기준은 정상적인 관계 횟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됐는데도 임신을 안 하면 우리가 불임의 진단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렇게 불임의 진단 기준으로 들어가는 분은 혹시나 약간 남들보다 내가 정자 양과 운동성이 약할 수 있겠죠, 원래. 그런 분들은 한번 탈모약을 끊고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시도를 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기형아 출산율, 이것 때문에 걱정이다. 근데 기형아되면 어떡하냐? 자, 설명드릴게요. 원래 정상 용량의 500배를 먹어도 관계했을 때 와이프에게 일단은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논문에 나와 있고요. 물론 이거를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도 없죠. 예, 동물 실험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우리가 탈모약을 먹거나 만지기만 해도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진다 해서 엄청나게 무서워하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요즘 약은 다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그 탈모약을 만지지만 않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먹는 탈모약을 만졌다고 해가지고 그 애를 지운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을 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외국 케이스인데 남편의 탈모약을 1년인가 2년 동안 계속 복용했어요. 여자분이. 영양제인 줄 알고 실수로. 이거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 이제 논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출산을 했는데 멀쩡해요. 매일 1년인가 2년인가를 계속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내가 임신을 했는데 내가 실수로 내가 남편 탈모약을 먹거나 만져가지고 나 이 기형아 오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애를 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너무 과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탈모약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모약을 먹는 요령이 있습니다. 설명 좀 드리면 탈모약 그러면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원장님? 뭐 평생 먹어야 돼요? 원래 탈모약은 몇십 년을 먹어도 되는 걸로 허가를 받은 약입니다. 그 정도로 안정한 약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부작용도 굳이 나열하면 종류가 많지만 확률은 되게 떨어지죠. 사실 우리가 흔히 먹는 아스피린도 부작용 란을 보면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거 보면 아스피린 먹지도 못하죠. 예. 아무튼 탈모약 그렇게 위험한 약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탈모약을 그러면 언제까지 먹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미용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먹는 방법이 있고 의학적인 방법으로 먹는 방법이 있다. 그거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미용적인 방법이란 뭐냐? 탈모약을 자기의 필요에서 내가 지금 총각인데 내가 아무래도 나 유전도 있고 이래서 나 장가 갈 때까지만이라도 좀 유지하고 싶다. 이래서 먹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애가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는 내가 그래도 애 창피하지 않게 좀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까지 먹는 방법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이건 미용이니까. 의학적으로 그러면 좀 더 스마트하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방법은
일단 만 2년까지는 매일 드시는 겁니다. 비타민C 먹듯이, 혈압약 먹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냐, 탈모약이 인체 농도에 충분히 쌓이는, 맥시멈으로 쌓이는 기간이 만 2년까지예요. 만 2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만 2년까지는 매일 드시고, 3년째부터는 매일 드셔도 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먹어서 좀 약의 복용 횟수를 좀 줄여도 생각보다 많이 나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탈모약을 쭉 먹었다가 제가 열흘 정도 연속, 가끔 실수로 하루에 2번 먹든지, 가끔 한 번씩 빼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아요. 대세에 지장이 없는데, 연속으로 열흘 정도 안 먹으면 대충 절반이 빠지고, 한 달 안 먹으면 거의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모약을 쭉 드시다가 한 1년 반을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탈모약을 여행도 가고, 약도 안 챙기고 오고, 또 귀찮기도 하고 해서, 모르겠다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몸에서 다 빠져나갔죠. 그러면 다시 2년을 열심히 또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잘 인지를 하시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탈모약 부작용이 1%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1%가 자기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무작정 끊지는 마시고, 일단 맨 먼저 이틀에 한 번 드셔보세요. 원래 매일 먹는 약인데, 이틀에 한 번 보통 1-2달 먹으면 대부분 그런 증상 못 느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하루에 한 번 먹어보시면 거의 맨 처음에 먹었던 그 부작용이 대부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그리고 탈모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탈모약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탈모의 질환 위주로 원형 탈모 두표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